네, 안녕하세요. 안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성 골다공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을 크게 분류할 때는 1차성, 2차성 골다공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2차성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기저질환이나 약물 복용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말하는데, 이렇게 1차와 2차를 굳이 나눈 이유는 1차성 골다공증은 골 흡수 억제제나 골 형성 촉진제와 같은 것들을 치료하면 그 반응이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성 골다공증은 이러한 약제를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골밀도 증가가 뚜렷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기저질환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약물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해봤자 반응이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치료할 때 2차성 골다공증은 무조건적으로 약을 쓰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숨어있는 질환을 찾아내고, 그리고 약물 복용력을 조사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해결한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1차와 2차를 나누고 있습니다. 2차성 골다공증은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나라고 살펴봤을 때는, 전체 골다공증 환자에서 남성은 무려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폐경전 여성이나 갱년기 여성에서는 이렇게 60%까지 보고가 되어 있었고요. 폐경 후 여성에서는 20에서 30%까지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2차성 골다공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연령에 비해서 골 소실이 빠르게 나타난다거나 치료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골밀도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폐경전 여성, 50세 미만의 남성에서 외상이 뚜렷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골절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Z값이 연령 기대치 이하, 마이너스 2.0 이하로 나올 경우에서는 우리가 2차성 골다공증이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환자분께서 드시고 있는 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되고, 과량의 갑상선 호르몬, 신지로이드 같은 것들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뇨제, 라식스라든지 당뇨약제 중에서도 TZD 계통, 그리고 소화기 약제 중에서도 PPI 계통을 쓰고 있지 않은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신과 약 중에서도 항우울제라든지 항경련제, 그리고 면역 억제제, 항응곤제를 복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환자분께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환자분의 기저질환입니다. 환자분이 위절제 수술을 하고 했던 과거력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흡수장애 증후군이 있진 않은지, 염증성 장질환, 크론이나 UC를 앓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간경화가 유발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분비 질환 중에서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이런 2차성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쿠싱 증후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성성 기능 저하증이나 고프로락틴 혈증,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어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뇨 환자에서도 1형 당뇨나 2형 당뇨 모두 골다공증이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홍반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도 골밀도가 감소할 수 있는, 골다공증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골수 질환은 악성 종양, 다발성 골수종이라든지 백혈병 림프종, 이런 빈혈이나 전이성 종양에서도 골다공증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HIV 감염이라든지 COPD, 천식, 장기이식, 그 다음에 특히나 주의할 점이 만성 홍파병 환자, 그리고 신세뇨관성 사증, 고칼슘 요증 환자에서도 2차성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음주, 흡연하는 상황도 골밀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만약에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금주하거나 금연할 것을 권고한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임신한 상황에서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골다공증이 여러 상황에서 약제에 의해서 기저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사실 이런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CBC 검사를 통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만약에 떨어져 있다, 빈혈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용혈성 빈혈이라든지 지중해성 빈혈의 어떤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다발성 골수증에서도 이 빈혈 환자에게서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2차성 골다공증 검사가 나가야 되겠고요. 백혈구 증가증이 있다라고 하면 백혈병을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칼슘과 포스페이트인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칼슘이 증가해 있으면서 인이 감소해 있을 때는 1차성 부갑성성 기능 항진증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칼슘이 감소해 있는 상황에서는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황 그리고 골연화증을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인이 증가하는 경우는 만성 콩팥병에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CKD MBD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25 하이드록시 비타민 D 레벨을 측정해서 이 레벨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비타민 D 부족한 상황 그리고 골연화증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24시간 소변 칼슘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진 않겠지만 측정을 함으로써 고칼슘 요증이나 1차성 부갑성성 기능 항진증을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AG 레이시오가 역전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발성 골수증을 의심을 해볼 수 있겠고 알부민 레벨을 측정함으로써 코렉티드 칼슘 레벨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ALP는 이제 뼈의 생성이 대사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파즈시병과 골연화증을 의심을 해볼 수 있겠고 AST, ALT 레벨도 측정을 해보는 이유가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간부전에 의해서도 2차성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벨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CKD, MBD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이런 만성 콩팥병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신세뇨관 산증이 있진 않은지 CO2 레벨을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갑상선 기능 검사나 성호르몬 검사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골표지자 검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골다공증의 현재 골 흡수와 골 형성 상태를 가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 추가 검사로서 우리가 유린 시럼 프로테인 일렉트로포로시스를 통해서 다발성 골수종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쿠싱 증후군을 확진하는 검사 선별 검사로서 이런 것들을 24시간 소변 프리코티졸 레벨을 측정을 해본다든지 야간 덱사메타존 1mg 억제 검사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인 확진 검사를 시행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PTH 레벨을 측정한다라면 1차성 부갑성성 기능 항진증에서 이게 증가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락틴 레벨도 우리가 추가 검사로서 고프로락틴 혈증을 감별하는데 활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스테로이드 제제를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써야 하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뭐 가령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자가면역성 질환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이런 알렌드로네이트와 리세드로네이트가 현재 급여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폐경후 여성에서는 그리고 50세 이상 남성에서는 T점수가 마이너스 2.0 이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마이너스 1.5 미만에서도 충분히 급여화가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졸렌드로네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총 6년까지 현재 급여화가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성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1차성 골다공증과 다르게 다른 기저질환이라든지 약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말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저질환을 해결하거나 약제를 중단해야만이 골 밀도의 급격한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앞서 설명드린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투여를 해봄으로써 우리가 골 밀도를 주기적으로 추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차성 골다공증을 의심을 해보는 상황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차성 골다공증을 의심을 해보는 상황은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젊은 성인이나 여성에서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 의심을 해볼 수 있겠고 골밀도 검사에서 Z점수가 마이너스 2.0 이하로 연령 기대치 이하로 나올 경우에서는 우리가 2차성 골다공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확인하는 검사로서 여러가지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2차성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한 12강의 정도로 제가 골다공증에 대한 영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세히 부신과 관련된 2차성 골다공증의 좀 자세한 파트, CKD, MBD라든지 그런 파트는 제가 부신 파트라든지 신장 파트에 대한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